세월을 견디면서 지내온 건축물을 보면 나는 늘 가슴이 두근거린다. 건축의 완성은 건설이 아니라 거주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인데 그 속에서 이루어져온 삶에 대한 기억이 짙게 묻어 있을수록 그 건축물에 대한 존경마저 생기곤 한다. 가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을 받아주며 견딘 오래된 가구들이라면 친밀감을 넘어 애정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빈티지 가구와 관련된 어느 저서에 건축가 승효상님이 남기신 축사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빈티지에 빠지는 이유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추격하자면 3차원에 존재하는 물건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져 스토리라는 힘을 가진 물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앤티크 혹은 레트로와는 다르게 빈티지라는 세 글자가 주는 힘은 이렇게나 무게감이 남다른데요. 유명인의 집을 들여다보면 빈티지 피스라는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도 하고 이들보다 조예가 깊은 일반인 컬렉터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빈티지에 열광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빈티지의 애송이로서 이 인용문을 분해해서 사유해 볼까 합니다. 적어도 가구 시장에서 빈티지라는 이름은 단순히 스타일의 한 종류로 가볍게 소비되는 단어는 아닌 듯합니다. 어디까지를 빈티지로 봐야 할지에 대한 마켓 큰손들의 논의 역시 활발했는데요. 최소 40-50년에서 많게는 80년이 지난 물건들을 빈티지라고 지칭하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00년이 넘은 경우에는 앤티크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앤틱이 더 오래된 거니 더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앤티크 역시 매니아층을 보유한 굉장히 컬렉터블한 카테고리지만 그럼에도 소위 빈티지가 이에 선을 엄정하게 긋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등장한 그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빈티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빈티지 와인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연하게 비싸고 굉장히 오래된 와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나죠? 하지만 빈티지란 본디 와인의 수확 연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와인처럼 여러 해에 걸쳐 수확된 다양한 포도를 섞어서 만들지 않고 특정 연도에 특정 포도만을 사용해 주조되어야만 비로소 빈티지 와인이 되는 것이죠. 즉 단순히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특정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에 있어서 그 황금 세대란 언제일까요? 아마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20세기의 초 모더니즘의 태동부터일 것입니다. 건축, 디자인, 순수미술 등 모든 크리에이티브 씬의 패러다임에 한 차례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린 시기죠. 이때부터 수십 년간 가구는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기에 예쁜 건 기본이고 자전거 프레임을 이용해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얇게 구부리고 철판을 접어서 가구를 만들고 그걸로는 부족해서 아예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모듈화된 가구가 등장하는가 하면 전에 없던 색조합을 사용하는 등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만들어지는 가구들마저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때 활약한 메이커들은 바로 현재 우리가 흔히 아는 고급 가구의 대명사격 브랜드가 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실험정신을 발휘한 이유는 저마다 다양했지만 전쟁 이후의 효율적인 재건이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즉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라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기존의 관습적인 미학에 실증을 느낀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창작의 고통으로 차력쇼를 펼치던 시절 탄생한 가구들은 지금처럼 완벽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품처럼 제작자의 터치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당시 시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이것들은 오늘날 오리지널 빈티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빈티지 가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티지란 모두 이렇게 디자인사의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작품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트로에 인용한 승효상 건축가의 축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유명한 가구는 예술작품에 비유된다고는 하지만 본디 가구라는 재화는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제작자의 터치만큼이나 사용자의 터치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누군가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럼에도 오랜 세월을 견뎌내었을 정도로 애착을 갖고 관리되었을 때 충분히 빈티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름 없는 디자이너와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 의자를 산 이유도 그래서인데요. 아이체언의 작은 목공소에서 탄생한 가리모쿠의 K체어는 1960년대 동아시아권이 좌식에서 입식 생활로의 변화가 일던 시기에 발맞춰 태어난 라운지 체어입니다.
의자 자체는 일본의 미드센추리 체어로 나름 유명하지만 이름대면 다 아는 스타 디자이너의 손에서 태어난 의자도 아니고 앞서 말한 오리지널리티를 무기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의자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6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단종됐다가 복각됐다가 조금씩 개량을 거쳐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죠. 2002년에 복각된 정품과 빈티지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나사의 위치, 그리고 복각품을 의미하는 카리모쿠 60 플레이트 대신 60년대 카리모쿠 퍼니처의 라벨이 붙어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지에선 이를 빈티지가 아닌 올드 카리모쿠라고 부르며 값을 어느 정도 쳐주고 있긴 하지만 북유럽이나 미국 빈티지에 비하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빈티지로서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음에도 이 의자가 저의 구매욕을 저격한 건 바로 이 개체가 가진 고유의 특징이었습니다. 쿠션에 쓰여져 있는 패턴은 카리모쿠의 카탈로그에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 녀석인데요. 그도 그럴 게 이 쿠션은 카리모쿠 측이 아니라 의자의 전 소유자가 교체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패턴은 아메리칸 미드센추리의 상징과도 같은 디자이너 임스 부부가, 정확히는 아내인 레이 임스가 1947년에 디자인하고 마하람사에서 제작 중인 패턴인데요. 그들이 만든 의자 프레임의 형상에서 가져왔다는 등 마찬가지로 성형 가공 전 합판의 모습에서 따왔다는 등 전문가들의 여러 추정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패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조합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지갑을 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허머밀러와 임스 부부를 좋아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누군가도 어지간히 임스 부부의 팬이었음을 일단 알게 됐잖아요. 재패니즈 미드센추리 체어에 아메리칸 미드센추리의 색채가 덧쓰여진 것만으로도 제겐 이미 특별하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여러 세월의 흔적들을 관찰하다 보면 굉장히 애지중지 사용했을 모습이 그려지면서 반세기를 뛰어넘어 저에게 도착한 것에 묘한 기특함마저 느껴진달까요? 이렇게 개체가 지닌 고유한 이력이야말로 오직 빈티지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 정신을 고스란히 품고 있으며 스토리까지 갖고 있는 가구는 정말 흔치 않겠죠? 네, 세 번째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빈티지 매니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발품을 파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또 희소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기 딱 좋은 단어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단종이 돼서 빈티지만 남아있는 물건이라면 야, 매니아들의 침샘을 자극시키기에 이만한 게 또 없죠.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인데요. 모더니즘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더하면 더해지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선 내용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빈티지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오래도록 사용되어 온 희소 가치를 품은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 자체가 우리가 빈티지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유서 깊고 희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빈티지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순전히 저의 기준임을 밝힙니다. 제가 빈티지 가구 전문가도 아니고 저보다 빠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나온 어떤 걸 사라 라는 얘기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무리 시대정신이니 뭐니 포장을 하긴 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솔직히 빈티지가 한두 푼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치제의 영역입니다. 와인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와인이 몇 년산인지 어디 포도인지가 그리 중요치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구에 정말 하나도 관심 없던 사람에게 빈티지란 그 어느 말로 포장한들 그저 값비싼 옛날 가구일 것입니다. 자원선순환이라는 좋은 의미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죠.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니 희소성만으로 접근하는 것도 일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감가상각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잘 관리하면 방어 혹은 이익도 볼 수야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가구를 모셔두고 가치를 방어하기엔 그럴 거면 더 좋은 투자 상품이 세상에 널렸죠.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 철저히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마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빈티지 마켓을 선도하는 샵들은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해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다 널리 소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판매에서 배송까지 인하우스 직원을 둬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의 빈티지, 중고 가구 시장이 훨씬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덕분에 이제는 단순히 투자의 대상이니 작품인을 넘어 하나의 취미생활이자 문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시장이 확장되었죠.
때문에 저는 스스로 그 문화를 온전히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빈티지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도쿄에서 열심히 깨어져 있는 일반인이 말하는 빈티지 가구의 매력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총알을 모아서 다음 가구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